반갑습니다. 2021년 시민문예 아카데미 고마캠프 사진 강의를 맡은 사진작가 김다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폰카메라로 황금 사진 만들기라는 주제로 총 8회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폰 촬영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진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본 세팅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프로 모드가 있는데 그 프로 모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좋은 사진을 만드는 구도와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인물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풍경 여행 사진 촬영 팁, 일곱 번째 꽃, 동물, 곤충 사진 촬영 팁,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음식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그 촬영 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스마트폰 사진 기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사진을 찍을까요? 라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나 무엇이고, 또 사진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LG 폰도 있고 삼성 갤럭시 폰도 있고 또 아이폰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각 기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등 15가지 정도 되는 촬영 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연상 퀴즈 잠깐 하고 시작을 할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물고기는 죽어서 어항만 남기지요. 그리고 화초는 죽어서 화분을 남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길까요? 뭐 유산, 뭐 재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정답은 사진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좋은 사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고 폰카 기술을 발달로 해서 아주 사진을 간편하게 찍기 때문에 추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록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 이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고 다양한 어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편집 앱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또는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많이 올리시죠. 그리고 연인이라든지 가족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여행 간 곳을 알리고 공유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자기 일상을 공유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사진이 무엇일까요? 사진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물체의 상이 있는 그대로 박아낸 것을 일컫는 말로서 빛에 의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광물질을 이용해서 물체의 상을 찍어서 화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사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자료로서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1824년에 프랑스의 니에프스가 감광물질을 이용해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1839년에 프랑스의 다게르가 현상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함으로써 오늘날 사진 기술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1888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닥이라는 사람이 롤 필름을 내놨고 그 다음에는 휴대용 카메라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35년부터는 컬러 필름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계속 거량되고, 오늘날에는 필름 카메라보다는 디지털 카메라로 발전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예술 사진입니다. 예술 사진이란 사진 작가가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 또는 의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진을 말합니다. 표현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요. 현존하는 소재, 뭐 풍경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소재를 통해서 주관적인 사진으로 예술성이 강조되고 감상의 대상이 되는 사진 작업을 예술 사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보도 사진입니다. 주로 인간 생활과 자연을 중심 테마로 삼는 사진으로 정보와 자기 표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진입니다. 사진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진가의 촬영 방향에 따라서 의미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 사진과는 다르게 전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로 신문이라든지 잡지, 인터넷 등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 사진입니다. 이것도 아마 잡지나 뭐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접하시는 사진인데요. 상품의 모양을 촬영하거나 이미지를 촬영해서 물건의 소비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료 사진들이 있는데요. 학문이나 기술의 보조 자료로 쓰이는 사진으로 뭐 의학 사진, 엑스레이 사진, 항공 사진, 수중 사진, 뭐 마이크로 사진 등으로 고고학, 지리학, 역사학 등 자료 사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찍는 증명 사진도 어떻게 보면은 자료 사진이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 사진이라든지 항공 사진, 뭐 개인 포트폴리오 교체용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어떤 스마트폰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한 거. 실시간으로 찍어서 SNS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사진을 바로 전송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진이 공유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쉬운 보존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고 또 보존 편집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수 방진 방습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래서 비 오는 날 촬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고가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또 뭐 우비를 입힌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또 해야 되지만 카메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촬영하기 딱 좋은 기기고요. 또 물놀이라든지 바다 같은 경우에 가서도 이렇게 캔만 씌우면은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휴대성과 편리성이 좋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무엇을 쓰시는가요? 저는 삼성 갤럭시를 쓰는데요. 어떤 분은 아이폰이 사진이 잘 난다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LG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삼성 갤럭시의 특징은 인물이라든지 풍경 또는 저조도, 그러니까 빛이 잘 없는 부분에서도 우수한 결과물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에 아이폰은 전통적으로 좀 저채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감이 많으시고요. 또 차분하고 감성적인 사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이 사진 찍으면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LG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광각계열 렌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풍경 사진으로 아주 차별화되어 있고 풍경 사진의 이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삼성 같은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은 약간 갤럭시 폰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은 아이폰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사진 결과물에 있어서 요런 비슷한 차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어느 스마트폰이 좋은지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는 비싼 거 좋은 카메라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내가 쓰고 있는 폰입니다. 내 손에 얼마만큼 이거 있고 내가 얼마만큼 자유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좋은 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 뒤에 좀 사진으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개성 있는 사진을 원한다면은 프로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실패 없는 사진 찍고 싶다, 흔들림이 없는 사진 찍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놓고 찍는 게 제일 좋으셔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원하는 대로 나만의 사진을 만들고 싶으면은 프로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된 사진을 얻으려면은, 즉 안정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셀카봉이라든지 삼각대 또는 짐벌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셀카봉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찍을 수 있죠. 약간 이거는 미니 삼각대긴 하지만 셀카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찍는다든지 위에서도 찍고 아래에서도 찍고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찍을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핸드폰을 터치하지 않고도 단추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이 좀 자유로운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요거는 이제 미니 삼각대지만 삼각대의 경우에는 야경이라든지 궤적 사진 같은 경우를 찍기에 좋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벌의 경우에는 영상 촬영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영상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에서는 이게 짐벌인데요. 보면은 흔들림, 본인이 알아서 카메라의 흔들림을 잡아주기 때문에 영상 찍기에 좋은데, 가장 제가 사용해본 결과 가장 좋은 장점은 사진과 영상 전환이 빠릅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로 눌려서 내가 영상도 바로 찍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사진을 또 삼각대라든지 셀카봉처럼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사진 전환이 다른 셀카봉이나 삼각대에 비해서 영상과 함께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촬영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갔을 경우에 생각보다 이렇게 빛이 어두워서 사진이 잘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냥 카메라 보정 앱이라든지 또는 카메라 촬영 앱들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프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프로 모드로 노출 보정이라든지 ISO를 높인다든지 셔터 속도를 조정해서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제를 드러내려면 배경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배경을 복잡하면은 시선이 분산되는데요. 이 사진의 경우에도 만약에 벽지 주변에 뭐 액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무늬가 많은 액자가 있었다면은 사진이 좀 뒷배경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는데, 여기는 배경이 아주 단순해서 고양이와 할머니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진을 찍으실 때 배경을 단순화하는 어떤 습관을 들이시면은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아주 편리한, 아주 좋은 촬영법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똑같은 시장 풍경입니다. 시장 풍경인데 왼쪽 사진의 경우에는 뒤에 어르신들 서 계시고 좀 분주하고 해서 시장의 모습은 나타나지만은 약간 앞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주변 분들하고 시선이 많이 분산되는 사진인데, 거기에 반해서 오른쪽 사진은 생선을 구입하시는 할머니와 파시는 게 상인 모습으로 있고 옆에 좀 지나다니는 모습이 있어서 왼쪽 사진에 비해서는 굉장히 배경이 단순화되어 있고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복잡한 것보다는 배경을 단순화시켜서 주제를 드러내는 사진을 찍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진에 이야기를 더하는 건데요. 여백이 많거나 없는 경우에는 주제가 흐려질 수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담기보다는 적절한 빼기가 더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보 사진가 시절에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한 장면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 장면에 많은 것을 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피사체, 내가 원하는 주제 중심으로 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복잡한 피사체는 구도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절한 앵글과 구도를 통해서 주제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수동 모드라든지 삼각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셔터 스피드를 높이거나 ISO를 높이거나 아니면 손떨림 방지 모드를 사용하거나 삼각대를 사용해서 좀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이야기 더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사진인데요. 그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운동하는 모습인데 주변 상황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그렇지만 요보다는 왼쪽 사진처럼 조금 구도를 달리해서 좀 더 단순하면서도 그 느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이 좀 더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피사체가 있는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구도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똑같이 제가 우정도 여행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에 보면은 배 타기 위해서 쭉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여러 사람들 때문에 좀 산만한 부분이 있다면은 오른쪽처럼 구도를 약간 달리해서 본다면 조금 지서정연하고 정돈된 느낌의 어떤 그러면서도 주제가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진으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방향에서만 사진 찍지 마시고 여러 방향에서 여러 구도로 사진을 찍어 보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건데요.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삼각대 여러 가지 있는 거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흔히 찰나의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사진 찍기 위해서는 또 오래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 또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죠. 지금 왼쪽에 꽃 사진을 찍는데 오른쪽에 도로에 차가 없었어요. 근데 이 차를 찍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기다려서 차가 적당하게 위치에 왔을 때 셔터를 눌러서 이렇게 꽃과 차를 표현해서 여행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궤적 사진인데요. 공주 정지산에서 찍었습니다. 이것도 한 10분 아니죠, 한 5분 정도 카메라 열어놓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궤적 사진 같은 걸 찍을 경우에도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되고 많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분들이 역광을 많이 두려워하세요. 역광 어떤 분들은 사진 찍기 좀 저 역광인데요. 그 순간 해를 바라보고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역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할레이션이라든지 프로 고스트 이런 실루엣도 잘 활용하면은 멋진 감성 사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왼쪽에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도 요 실루엣 사진인데요. 요것도 공산성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한 1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풍선 들고 오는 가족의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좋은 사진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서 이렇게 작품 안에 이렇게 해가 들어온 모습을 찍었는데요. 뭐 사실 이렇게 고스트 이런
빛갈라짐 말고 이렇게 반사가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진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잘 이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감성적이거나 작품 사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꽃사진 찍을 때 역광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이렇게 그 첫 번째 사진처럼 단풍잎을 역광으로 찍어서 그림자와 함께 살리는 사진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도 역광으로 꽃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사진은 또 약간 역광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역광 사진도 훨씬 충광 사진보다도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 역광 사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팁은 제가 꽃 사진 찍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세팅과 연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사진 찍을 때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음식 사진이나 제품 사진이라든지 인물 사진 중에서도 미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연출해서 찍으면은 더 좋은 사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 뭐 위에 그냥 책상에 놓고 찍었다면 이런 사진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제품이 부각될 수 있는 어떤 부주제라든지 주변 바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출하고 해서 좋은 제품 사진이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 가운데 있는 사진도 저희가 저희 회원들하고 가서 연출한 사진입니다. 별 사진 찍으러 갔다가 너무 그 날이 안개가 껴가지고 오히려 날씨가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이렇게 연출을 하고 반대편 길에서 차량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해서 안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서 멋진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사진은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인데요. 이렇게 강아지 생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즐기면서 촬영하라인데요. 우리가 대충 사진 찍을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아니면 특히 이제 단체 사진 할 때, 단체 사진 찍을 때 그렇게 많이 하죠. 왼쪽 사진처럼 정동대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들 항상 사선구도로 해서 그렇게 많이 찍으시는데요. 그 오른쪽 사진처럼 앉아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물론 이건 사진가가 연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앉아서 본인들이 즐기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같은 그 인증 사진이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셀카는 다양한 패턴으로 찍는 것들 있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5도 얼짱각도 또는 뭐 셀카로 요즘에는 셀카로 많이 찍는데 우리나라의 사진이 최근 들어서 하이앵글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결정적인 원인이 셀카봉 발명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카봉이 나오고 나서 하이앵글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앵글로서 찍는 방법이 있고요. 또 셀카 찍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포즈를 통해서 다양한 표정 또 다양한 앵글을 통해서 이렇게 찍어 보시는 것이 인생 셀카 사진을 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델처럼 찍으려면은 손끝 발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나는 왜 내 사진 찍으면은 이렇게 내 사진이 안 나와야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찍을 때 손 동작 하나하나 아니면 그 몸짓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찍은다면은 정말로 전문 모델 못지않게 멋진 사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소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손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꽃받침을 하면은 귀엽고 깜찍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책상에 있다고 하면 요렇게 손을 요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한다든지 해서 손동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포즈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찍을 수 있고요. 그렇게 그것들을 통해서 좀 더 모델처럼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손동작이 미흡할 경우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핸드폰 사진이에요. 핸드폰은 보통 대부분 핸드폰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 어떤 포즈를 취할까 하면 본인이 원하는 포즈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쭉 드리고 핸드폰으로 본인 사진을 찍어보세요. 본인 셀카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방향에서 찍는다든지 또 이렇게 했을 때 요 카메라를 비치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핸드폰을 가지고 이게 손 동작을 쓰는 방법인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인형을 가지고 있다든지 방석을 뭐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손 처리가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 마지막처럼 꼭 정면 사진보다는 걸어가다가 뒤에서 누구야 부르면 뒤로 돌아볼 때 요때 순간 포착해서 찍는데요. 요때는 그냥 한 장 찍는 것보다는 연사 모드를 사용해서 여러 장을 찍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고르는 것이 모델처럼 나오는 방법 중에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광활한 풍경이 있다면 파노라마 모드로 이렇게 사용하면은 좀 더 넓고 좋은 모습을 찍을 수 있는데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16대 9냐, 4대 3이냐, 1대 1이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풍경이 넓어질 수도 있고 또 확대될 수도 있고 하는데요. 파노라마 기능이 대부분의 휴대폰에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카메라의 경우에는 니콘이라든지 소니에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마 활용해 보시면은 또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감으로 이렇게 사진이 뿌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에는 이렇게 후드라고 해서 앞에 빛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봤는데 앞에 지금 조명처럼 빛이 많아가지고 사진 찍으면은 카메라에 빛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려서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려서 빛을 가려주는 방법이 또 있고요. 모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즈 부분을 가려서 사진 빛이 렌즈에 들어와서 이렇게 플레어라든지 이런 잡광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게 카메라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이지만은데요.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하면은 옆으로 길게 한다고 이렇게 찍어보면은 좀 더 넓은 사진을 또 멋진 풍경 사진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에 대해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15가지 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강의 나가면서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또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나오는 내용이 중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강의가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핸드폰을 사용해서 어떻게 찍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